네, 볼수록 뉴스가 쉬워집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면 뉴스가 쉬워집니다.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사 칼럼니스트 이승원 평론가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6개월의 대장정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승원 평론가님. 오늘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다. 묘한 또 우연의 일치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에 아마 이제 검찰은 19일까지 기소를 하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민감해지니까 17일 날,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17일 날 좀 당겨서 재판을 이제 넘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간에 어쨌든 대선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정치적인 모든 행위나 어떤 발언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상당히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대선 개시일날 딱 잡은 걸 보면은 그만큼 그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김태현 변호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몇 개의 혐의를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혐의들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럴 겁니다. 사실은 예상했던 혐의들이란 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에는 거의 모든 범죄 사실과 공범의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될 때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범죄 상대방이라든지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유추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K재단, 미르재단 관련된 직권남용의 부분들이요. 그리고 정호성과 함께 했던 그 공부상 비밀요설, 그리고 인사 개입, KD 코퍼레이션에 관련된 현대자동차에 압력한 부분, 하나은행의 인사 개입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들어가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가장 관심있는 결국 뇌물입니다.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건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기소가 될 때 한국동지연재스포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K재단, 미르재단에 관한 부분 또 독일로 보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뇌물에 대해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것은 명확하나한데요. 문제는 그 밖에 새로 들어간 롯데나 SK에 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로 인정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온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롯데와 SK 관련된 것들도 뇌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임광 기자, 네. SK나 롯데그룹 어떻게 됩니까? 그 낸 돈이 뇌물로 되나요? 삼성처럼? 일단 오후 3시 반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노승권 1차장 검사 주재로 해서 기자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기사를 쓰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말로 엠바고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 전에는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엠바고가 누가 티타임하는지도 처음에는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을 해도 되는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됐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잠시 뒤면은 기사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기소가 되면서 관건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더불어서 같이 수사를 받았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롯데의 신동빈 회장을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제일 관심거리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SK의 회장은, 최태원 회장은 일단 불구속 기소가, 그러니까 죄 무혐의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일단 돈을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구속 기소가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일단 발표가 끝난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의 발표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또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찰 발표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미 지나간 거 이기성 기자에게 여쭤볼게요. 영장실질심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이 격해서 했던 말이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던데 어떤 최후 얘기였습니까? 인수를 했거든요. 중앙지법에서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자신이 직접 써온 원고를 가지고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으면 내가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전 대통령을.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면서 평소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노력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까지 이제 오는 각종 민원이 어느 곳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애환이 담겨 있다 이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인 비서진에게 민원 해결을 지시한 바는 절대 없다.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주라는 지시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한 말 하나하나가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나라의 제도야 청와대까지 오는 민원은 이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 그 민원 해결해 주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말을 과연 스스로가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달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는 오늘 또 재판받으면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 전인 이제 2시 전부터 또 오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피고인 신문을 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재판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과 변호인들이 각각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검찰이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았고 어떤 도움을 당신은 대통령에게 줬냐라고 물었더니 대학 때부터 알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몇십 년 생활을 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리와 신의를 지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권 사업 주도에 대해서는 미르는 전부 차은택 사람이었고 K스포츠는 전부 고영태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이 실세 노릇을 한 것이고 나는 그저 허세 노릇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비선 실세가 아니라 비선 허세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최순실 씨의 저 이야기 이성훈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이 아버지가 만든 나라 뭐 이런 그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만들었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기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피땀 흘려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일구어놓은 나라를 어떻게 개인 대통령이 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 자산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워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인식부터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도 문제의식 없이 거리낌 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그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주지 못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참 답답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는 만들었다는 표현은 아니고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오셨다는 표현을 썼네요. 네. 네, 목숨 바쳐 지켜오신. 최순실 씨의 옷이 좀 전에 보던 거하고 좀 다르죠. 네, 수의가 아니고 네. 뭐 사복을 입은 거 같네요. 네, 거기도 바람막이를 좀 입었는데 그걸 재판 제일 앞부분에서 그걸 자기가 해명을 했습니다. 동복으로 된 수의는 너무 더워서 내가 입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재판부께서 양해를 좀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런데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의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한웅재 부장검사에 대해서 지목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만 예, 그렇죠. 지목을 했습니까? 예, 최순실 씨도 조사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조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웅재 검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고 내용도 모르는 조사가 꾸며질 것이 많다.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고요. 또 조사 분위기가 엄청나게 험악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고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검찰에서 답답한 듯이 그래도 조사 중간에 당 떨어진다고 하면은 음료수도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물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물은 먹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주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음료수를 줬던 건 아니고 그렇죠. 물 먹었다는 얘기겠죠. 예. 물은 먹었지만 음료수 달라고 했는데 물을 줬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언제 시작될까요? 오늘 기소를 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약간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소를 하게 되면 이번 주 안에 이제 재판부 배당, 정식적으로 하면요. 원칙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이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통상 2주에서 한 달 내에는 첫 종판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5월 9일 이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기 대선 이후에 그 물리적으로 첫 공판길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변수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무작위 추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낙 좀 특이한 사건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 3개 정도 재판부로 압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씨, 정호성 씨 이 사건들을 모두 담당하거나 그 재판부에서 할 것인지. 왜냐하면 대부분 겹치니까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인 뇌물과 관련된, 즉 이재용 부회장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형사 수석부장, 고법부장이 진행을 합니다. 그 형사 수석부장이 맡고 있는 그 형사 50부에서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제가 이 재판부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앞에 있었던 두 재판부, 즉 이재용 부회장을 담당하는 재판이라든지 또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의 1심 판결이 아마 5월 말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5월 말에 관련자들의 1심 판결 선고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아마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이 언제 될 것이냐는 것은 재판부가 어디로 배당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날 것인지와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가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김태 변호사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그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선관위 사무총장과 인터뷰하고 나서 또 여러분께 계속해서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